14강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13강에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을 봤으니까 14강, 15강은 불완전 경쟁 시장 봐야 되죠.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요. 독점적 경쟁과 과점 시장을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이 15강에서는 2에서는 독점 시장을 이제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자, 이 과점 관련해서 게임 이론이 이제 분석 수단으로 아주 유용하죠. 그래서 그걸 좀 볼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죄수의 딜레마 게임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가격과 산출 효과는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얘도 당연히 과점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전체적인 개관부터 봐보죠. 불안정 경쟁 시장을 한번 볼 건데 어떤 게 불안정 경쟁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네 가지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게 동시에 충족, 네 가지가 다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는 시장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가장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시장이 독점적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독점의 요소도 있고 경쟁의 요소도 있는 거야. 완전 경쟁의 성격도 있는 거야. 그 얘기는 완전 경쟁의 성격이에요. 다수의 생산자,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아. 수요자도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나올 때 우리 일상에서 보는 거 식당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발소, 뭐 미용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게 다 독점적 경쟁이에요. 그러면 이 독점이라는 말을 왜 쓰냐라는 거예요. 여기 차별적이다. 질이 차별적이다. 완전 경쟁은 동질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독점적 경쟁의 가장 상징적인 말은 차별성 또는 이걸 이질성이라고도 해요. 동질에 대꾸돼서 질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서 맛집 있잖아요. 맛집. 여기에 국밥집이 10개가 있어. 10개가 있지만 한 집은 줄을 쓰잖아요. 이유가 뭐야? 질이 달라. 그러니까 독점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 고객에 있어서 독점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입장벽 자체는 크게 없지만 이 질이 바로 진입장벽 역할을 하긴 하죠. 어쨌든 독점적 경쟁의 분위기는 아시겠죠? 이게 어떤 건지. 자, 그 다음에 과점을 볼 건데요. 이 과점 중에 복점이라는 게 있어요. 복점은 딱 두 개의 공급자만 있을 때. 그러니까 과점은 소수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 이상이에요. 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까지 되겠죠? 그럼 과점이에요. 소수자가 제일 중요한데 특히 두 개만 있을 때를 복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복점을 예를 들어 봐 보이죠. 우리 뭐 얼추 생각나는 게 삼성전자가 있고 LG전자가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전자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두 기업이 있는 거야. 어떤 물론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기업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개만 있다 보면 그 과점이죠. 복점이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독점적 경쟁에서 가장 키워드가 퀄리티가 달라요. 차별적이에요. 이질적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했다면 과점에서는 소수만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영향을 주고 받아요. 그래서 상대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는 어떤 행동을 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거야. 만약에 삼성전자가 요번에 가격을 100원 올리기 했다라는 건 LG전자 눈치를 봐야 돼. 그럼 LG전자도 그러니까 서로가 전략적 상황에 노출돼 있다라는 거야. 전략. 상대방을 전쟁이에요. 전쟁은 나와 적이 있잖아. 서로 적인 거야. 그래서 전략.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쓰는 이론이 게임 이론이라는 거예요. 게임 이론. 게임 이론은 이제 과점에서 대표적인 거죠. 그 게임 이론.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가격 수용자로 행동하는 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래요. 일단 불안전으로 넘어가면 독점적 경쟁에서도 자기가 맛에 대해 자신이 있어. 그럼 내가 알아서 가격을 탁 메이커 혹은 셀러 설정을 해버리는 거야. 시장에서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과점도 당연한 거죠. 삼성전자가 언제 뭐 자기가 주어진 대로 받아 얘를 고려해서 자기가 알아서 가격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한다. 독점은 당연히 한 개만 있는 거죠. 시장 지배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가격 설정자죠. 근데 나머지 기업들도 가격 설정자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거의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물론 식당 같은 경우에는 뭐 옆집에서 국밥을 8,000원에 파는데 나만 2만 원 이렇게 받을 수는 없어. 그죠? 근데 맛에 자신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8,000원이야? 난 16,000원 할 거야. 그래도 사 먹으러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품이 이질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키워드들이 이런 건데 이번 시간에는 이 독점은 이제 별도로
여기서는 이제 곡선 얘기도 또 다시 할 거예요. 이번에 독점적 경쟁과 과점은 그냥 그림 이런 거 아니고 키워드 중심으로만 간략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독점적 경쟁 가보죠. 다수의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 경쟁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 경쟁과 다른 건 뭐냐? 차별화된 제품이라. 근데 사실은 다수의 기업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완전 경쟁과 비슷한데 제가 완전 경쟁의 다수는 바닷가 모래알, 해안가 모래알 만큼 많다 이런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진짜 많다 그냥. 예, 근데 셀 수는 있어. 뭐 이런 거죠. 아니 뭐 우리나라 식당 아무리 많다 그래도 뭐 셀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 완전 경쟁과 똑같죠. 완전 경쟁과 완전히 다른 건 요 부분이 달라요. 완전 정보도 여기는 없지만. 근데 요게 있다라는 건 여러분 완전 경쟁에서 이미 배웠죠. 장기적으로 정상 이윤만 누릴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시장의 진입과 퇴출. 여러분 식당 뭐 퇴출 쉽죠. 진입도 쉽고 퇴출도 쉬워요. 그러니까 경쟁이 계속 벌어져 갖고 장기적으로는 정상 이윤만 누린다. 요 점에서는 완전 경쟁 장기와 똑같아요. 요 가정 때문에 그래요. 요런 특성 때문에 쉽게 들어오고 쉽게 나갈 수 있다. 요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독점적 경쟁 시장의 3대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요 제품의 차별화 때문에 독점력이 생기는 거죠. 어느 정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독점적 경쟁 시장의 균형은 어떻게 되냐? 이윤 극대화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도 당연히 MR 이꼴 MC입니다. 다수의 기업이 경쟁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밥집이 있는데 식당이니까 국밥집이 한 10개, 우리 동네에 10개가 있는 거야. 경쟁해요. 대체성이 커요. 이쪽 집에서 기분 나쁘면 저쪽 집으로 가 사 먹으면 돼. 그러나 국밥의 맛, 차별성, 제가 이걸 이질성이라고도 강조합니다. 이질성.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국밥집 한 집은 가격 설정자가 되는 거야. 야, 너네 다 8,000원 받아도 나는 16,000원 받을 거야.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격 수용자가 아니라 행동 가능하다. 따라서 단기에는 초과이윤 누릴 수 있고요. 당연히 뭐 정상이윤 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기에는 똑같아. 다 손실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과이윤은 0이다. 즉 정상이윤만 누린다. 진입 퇴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식당이 오래되면 장기적으로 가면 이제 맛도 비슷비슷해지고 뭐 이렇기 때문에 함부로 뭐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어떤 국밥집이 초과이윤을 16,000원 누르고 있어. 그러면 그런 맛을 흉내내는 기업들이 또 들어오겠지. 막 들어오니까 이제 가격이 내려가. 그럼 몇 집은 에이 손해나네 하고 또 빠져나가.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 장기에서 봤던 그 일 똑같이 벌어져요. 비슷하게. 그래서 요거는 잘 흐름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사례가 이제 우리 일상에서 보는 거예요. 세탁소, 이발소, 뭐 서점, 식당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만나는 게 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에요. 자, 이제 과점으로 가죠. 가점 시장은 소수라는 거예요. 두 개 있을 때 복점. 여기 상호 우전적이었어요. 내가 가격을 올리면 상대방 두 놈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급량을 늘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TV를 100대를 늘렸어. 그럼 시장에 공급량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LG전자 전자 입장에서는 TV의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무리 독특한 걸 만들어도 독특한 만들면 가격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비슷한 품질이라 그러면 나의 가격 전략이 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전략이라는 말, 상호 의존이라는 말. 그래서 이런 거 분석하기 위해서 게임 이론을 분석 수단으로 주로 쓴다. 여러분이 게임 이론이라 그래서 뭐 오락게임 생각하면 안 돼. 이거 다 수학이에요. 사실 게임 이론은 수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격과 수량으로 주로 이제 가격 낮추고 상대방을 의식해서 가격 조정하고 수량 조정하고 여기 뭐 이동통신사 우리나라 세 개인가 있잖아요. 뭐 전자제품 제가 좀 반도체도 우리나라 두 개의 반도체 기업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다. 자, 여기 이제 지금부터 다 과점인데 가점은 요게 문제야. 소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소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단합을 한다고. 왜냐면 기업은 독점이 돼야 돼. 기업 입장에서만 봐보면 독점이 돼야지만 자기가 돈을 제일 많이 벌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세 개의 기업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 얼마 안 되니까. 모여갖고 단합이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공동 의사결정이에요. 단합은. 야, 우리 지금부터
이거 무조건 500원에 판다. 너 약속 어기지 마. 이런 거죠. 그 단합행위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단합의 한 종류가 카르텔이라는 거예요. 카르텔은 단합의 한 종류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자기 이윤 보기 위해서 하나의 기업처럼 행동. 하나의 기업처럼 하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독점인 거야, 이거는. 독점. 그 석유 수출국이 오페크 있잖아, 오페크. 석유를 공급해서 파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하나로 모여서 야, 우리 지금부터 양을 얼마로 제한하자. 그럼 가격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가격이. 그런 게 카르텔입니다. 그런데 이 카르텔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세 개만 있다고 쳐보죠. A, B, C가 단합. 그래서 카르텔을 형성했어요. 하나의 기업처럼 해서 야, 우리 무조건 100원에 받자. 그래서 100원, 100원, 100원에 받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이게 왜 지속되기 어려우냐면 아니 이 상태에서 B가 만약에 90원으로 딱 가. 이거 배신한 거죠. 그러면 모든 시중에 있는 것들은 얘 것만 살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B가 갑자기 얘네 거에 비싸니까 얘네 거 하나도 안 팔리고 얘 것만 살 거 아니야. 돈 왕창 벌 유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되기는 어려운 거야. 그리고 이런 건 또 법에도 저촉되잖아요. 법에도. 그래서 이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걸 게임 이론에서 볼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보면 아, 이게 지속되기 어렵구나.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예, 각 기업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추구하는데 그러다 보면 죄수의 딜레마는 결국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합리적인 행위입니다. 그런 행동하면 너도 안 좋아지고 나도 안 좋아져요. 결국은 이런 행동을 하면 얘가 자기 이익 때문에 했잖아요. 대신한 거지. 그러면 자기도 안 좋아져요. 자기도 전체적으로. 그걸 볼 겁니다. 뭐 반독점법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자기 이익도 내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나중에 하면 내 이익도 줄어들어. 이런 이유. 또 하나는 법으로 금지했거든. 반독점법. 그래서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불법이죠, 이거 사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과점에서는 주로 게임 이론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전략, 이건 이제 전략이에요. 전략이 있을 거야. 그러면 플레이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LG하고 삼성이 있다고 쳐요. 두 사람의 플레이어가 있는데 각자 전략이 있어요. 뭐 이걸 가격을 오른다 내린다 뭐 이런 전략이라고 치고 그러면 그 전략에 따라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보수 즉 수익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따지는 건데 우리는 뭐 게임 이론 할 건 아니고 제가 나중에 또 쭉 강의를 만들다 보면 이제 게임 이론 자체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게임 이론을 좀 수학적이지만 아주 쉽게 풀어서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재수의 딜레마. 요게 아까 전에 카르텔에서 그게 왜 지속되기 어렵냐 할 때 재수의 딜레마라는 걸 게임 이론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 이익만 고려한 선택이 상대방을 나쁘게 해요. 상대방 물건도 안 팔려. 근데 결과적으로 나도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되기가 어렵다. 카르텔이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용의자 A와 B, B와 A가 두 사람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방에 이렇게 방이 있는데 여기는 A가 갇혀 있고 B가 있고 여기서 신문 받고 신문 받아 따로따로 받아놓고 이제 검사들이 그러는 거죠. 야, B가 불었어. 너도 불어. 야, A가 불었어. 너도 불어. 그럴 때 얘네들이 이기적이야. 합리적이야. 경제인은 합리적이니까 생각을 해. 어떤 게 나한테 좋을까? 자, B 입장에서만 하나 딱 볼게요. 대칭적이니까 A도 똑같은 거예요. B 입장에서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부인하는 전략, 자백하는 전략. 예. 아, 내가 그랬어요. 아니요, 나 그러지 않았어요. 부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얘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야. A가 만약에 내가 부인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A가 만약에 A도 부인하면 둘 다 1년형을 살고 얘가 B가 1년형 살고 A가 앞에 게 B예요. 뒤에 게 A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부인했는데 이놈이 자백이라는 전략을 쓰면 나만 온팡 뒤집어 쓰는 거야. 내가 20년 때려 맞고 A는 넌 나가 임마. 0년이죠. 그러니까 석방이 되는 거야. 야, 이러면 근데 만약에 내가 자백을 해봐요. 자백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석방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부인하면 얘는 20년을 때려 맞는 거죠. 만약에 둘 다 자백하면 둘 다 10년을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두 전략 중에 하나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부인했다고 치고 1년보다 석방이 낫잖아. 얘가 더 우수하네. 얘가 자백했다고 치면 20년보다는 10년이 낫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부인을 하든 자백을 하는 전략을 취하든 상관없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건 내가 무조건 자백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부인을 했을 때도 내가 유리하고 자백을 했을 때도 20년보다 10년이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백을 하게 돼요. 이 A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 다 자백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가 결정이 돼.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내쉬 기념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존 내쉬, 뷰티풀 마인드 뭐 영화 보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자세히 보면 둘한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1년형이잖아. 부인하면 되는데 둘 다 배신을 때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랬더니 둘 다 안 좋아지네? 더 좋아진 게 있는데 둘 다 최적의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라 그랬죠. 국부론에서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좋아진다. 너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진다를 깨버린 거예요. 얘네가 이기적으로 행동했잖아요. 했더니까 너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는 게 1년 1년인데 이 결과가 안 나왔어요. 아담 스미스는 200년 동안 계속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 게임 이론에서는 그게 아니야. 이기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치더라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너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거를 얘기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산출효과 한번 봐보죠. 뭐 이건 대충 보세요. 과점 시장에서 한 기업, 이거 생산량을 가져가는 거야. 생산량을 늘리면 뭐 한계 비용 이거 다 필요 없고 다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쉽게 그냥 보시면 돼요. A하고 오페크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오펙 A국하고 기업이라 그러죠. A하고 B가 야 우리 지금 뭐 C까지 가죠. 우리 500개만 만들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더 만들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 A라는 배신자 나왔어요. 얘가 1000개를 만들어. 자, 1000개를 만들어. 그러면 이런 유인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 증가를 유인할, 야, 내가 500개를 만드는데 100개를 더 만들면, 야, 이 가격이 지금 현재 500개만, 여러분 이제 500개만 만들었으니까 500개의 가격이 뭐 1000원으로 결정돼 있어요. 원래 이거 만드는 거 비용 따진다 그러면 뭐 한 800원밖에 안 드는데 얘네가 500개로 제한하는 바람에 시장에서 1000원이 돼버린 거야. 요때 내가 500개 더 만드는 거야. 그럼 1000원에 왕창 판다는 얘기예요. 이런 뭔가 유혹이 있잖아. 그 인센티브, 유인이 작용하죠. 자, 문제는 이게 산출 효과예요. 내가 산출하면 수익 증가할 거야. 더 만들면. 근데 더 만들었는데 그럼 내게 500개가 더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1500개가, 그러니까 500개, 500개, 1500개에서 2000개가 된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조금 지나면 거의 뭐 즉각적이죠. 시장 내 공급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락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000원짜리가 다시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인센티브가 별로 없네? 이런 얘기죠. 증가 못 시키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점 기업은 산출 효과와 가격 효과 사이에서 자기들의 생산량을 결정할 것이다. 아까 전에 거 다시 얘기하면 내가 500개를 더 추가하면 지금 1500개 합의되어 있어서 시장 가격이 1000원에 돼 있단 말이에요. 양을 이렇게 500개 해서 1000원을 맞추기 위해서 제한을 해놨어요. 근데 내가 500개를 더 플러스 해버리면 이 1000원에 팔 수 있는데 문제는 500개가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올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800원까지 내려오면 별 메리트가 없어. 900원까지 내려오면 그래도 괜찮아. 800원이 이제 내 마지노선 뭐 들어간 비용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정도에서 생산량을 자기가 할 거다.